네, 각 증권사 투자전략팀장과 시장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별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흔들리는 듯하다가 13거래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다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유동성 장세는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또 브렉시트 이후에 글로벌 중앙은행의 어떤 저금리 정책 기조가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이런 유동성에 기반한 어떤 시장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이같이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다소 좀 금리가 낮더라도 어떤 경제에 대한 성장 요인이 적게 되면 특히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투자 활동이 극히 침체될 수밖에는 없는데 워낙 금리가 싸지다 보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달 비용이 작아짐으로써 어떤 투자 활동을 재개할 뜻을 밝히게 되고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 활동에 대한 재개를 밝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 새로운 투자가 하나의 성장 가치로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반을 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어떤 흐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난주부터 은행과 증권을 포함한 금융주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것 역시 이처럼 유동성 장세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징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주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역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2분기 브렉시트라는 다소 예상치 않은 변수를 만났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그쳤고 실물 경제에 남다른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분기 중반 이후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게 되던 국제유가가 진정됨으로써 오히려 비용단에서는 다소 좀 부담을 지웠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역시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이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시장에서 관심으로 표현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재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변화가 그다지 남다르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인식 등이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저가 인식을 만들어 주었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난주 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산업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건설업종 등에 대한 실적이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소 좀 과열 양상을 나타내던 국내 부동산 분양 시장이 다소 좀 숨고르기의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하반기 공급량 증대에 따라 현재 부동산 주택 부분 등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지만은 않지만 지난해까지 산적되었었던 해외 부분 등의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 등을 대부분 지난해 빅바스로 전부 다 넘겨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건설업종 등에 대한 실적 발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이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미국과 유로존 2분기 GDP 증가율 발표가 이번 주에 모두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히 미국의 경우에 어떤 성장 기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었던 것이 주거용 투자 부분에 너무 집중됐었던 점이 있고 오히려 민간 소비나 수출 등은 계속 감소의 양상을 보여주었었던 만큼 경제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인 논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7월 FMC에서 역시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일단락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해소되었다라는 근거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세 차례의
FOMC에서 과연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여부와 추후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라면 이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 될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고용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은 만큼 향후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물가 지표 등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저 효과에 따라서 3분기 물가는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지만 이에 상응해서 과연 수요가 되살아나주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 걸어봐도 좋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상단은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독주가 다른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추세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꼭 상기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저금리 환경 속에서의 유동성 조건, 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거래소를 뛰어넘는 등과 같은 개별 종목 등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었다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 등에 대한 선별적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선호되고 있는 성장주들이 스타일이 조금 많이 바뀐 형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떤 수요자 관점에서 어떤 성장 가치를 발굴해 줄 수 있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등과 관련된 주식 등에 관심이 컸지만 최근에는 공급자 관점에서 하나의 기술적 패러다임과 어떤 기술 혁신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성장주 수요가 조금씩 커져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몰레드, OLED 관련주들, 또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관련주들이 대표적 케이스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장주 스타일 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를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과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